와이프가 하루에 3,000원 벌고 막 2,000원 벌고 이러니까 때려치우라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금액을 올려야지 인간아.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아주 상위 밸류의 그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네. 지금 매월 현금 흐름이 달러 투자, 엔화 투자로 본인 월급을 넘어섰어요. 짱네. 야, 그러니까 야.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혹시 최근에 교보를 가셨으면 아마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예, 저는 이미 그 박성현 작가님이 이거를 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딴 사람도 없었으면 제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건데 제가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네, 참았고요. 예,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요약하면요, 정말 초보들이 리스크가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퀀트보다도 더 리스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처음부터 돌직구 질문을 날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작가님이 그 달러화, 엔화, 그리고 원화까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버셨나요? 말씀을 드리기가 네. 이제 약간 이제 계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이제 설명을 돌직구를 던지셨는데 받아야죠. 그렇죠. 네. 예, 뭔가 부자가 되거나 막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투자는 아시겠지만 네. 예,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도 네. 먹고 살만한 만큼 네. 예,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숫자로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퀀트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말이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투자를 한 지가 한 6년 정도 지금 돼 가고 있고, 네. 첫 해에 좀 운이 좋았던 게 네. 요거 이 달러 투자는 환율이 낮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그죠. 있으니까. 네. 그때가 막 1,000원이 깨진다라고 막 했을 때 제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한 18년 언저리인가요? 네, 18년도 정도에 막 1,000원 깨지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그랬을 때 시작을 네. 해가지고 1,000원? 네. 운이 재밌다. 네네. 좋기도 했죠. 예. 그때 제가 1년 동안 한 시드는 한 1억 원 정도로 했었고, 네. 그때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죠.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1일 날 팔면 네. 5.7%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네. 해였어요. 그때 이제 달러가 5.7% 올랐다는 거죠. 예, 그죠? 5.7%도 뭐 별거 아니고 뭐, 네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5.7%도 나쁘지 않았던 게 은행 금리가 뭐 2% 이랬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그 해에 100% 이상 수익 달성해가지고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1월 1일에 사가지고 12월 30일에 팔았으면 570만 원을 벌었을 건데, 그렇죠. 이분은 1억을 버셨다. 네. 그게 마법인가 사기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에 가볍게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럼 이제 오잉 이게 되네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19년, 20년에 본격적으로 시드를 좀 늘리셨나요? 그렇죠. 계속 늘려오다가 네. 지금은 한 10억 원까지 네. 늘려가지고, 제가 이제 사고 파는 횟수가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복리의 어떤 마법을 이용한 이런 투자법이라서, 네. 제가 첫 해 1억 원 가지고 네. 한 3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아, 그쵸. 이제 사고 팔고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산 것만 300억 원어치 사고 판 것도 300억 원어치 그렇죠. 정도를 팔았겠죠. 네. 예, 근데 1억으로 확률이니까 회전율이 뭐 엄청 나겠죠.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본 시드가 한 10억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3천억? 한 1,000억 그렇게는 많이 안 돼.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은 예. 예, 사람이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뭐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 야,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000억 원을 거래를 하시는 거죠.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아, 그렇죠. 매수, 매도까지 매도. 하면 2,000억이 되겠죠. 그쵸, 그쵸. 예. 와, 대박이다. 야. 그래서 그 당연히 그 6년 동안에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기꾼 취급을 받아서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네. 실제인 걸 어떻게 해요? 예, 돈을 그쵸. 잃은 적이 없습니다. 1원도. 예, 이게 이제 그럼 이거 들으시면은 야, 이 무슨 사기꾼이야 하실 텐데,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방법이 생소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이 책 그냥 읽으면 다 나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세븐 스플릿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지금 하시는 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 무실점으로 이제 돈을 계속 버실 수가 있는지. 네. 일단은 제가 그 이론도 잃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이미 나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6년 정도까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뭐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그냥 안 잃었어요, 한 번도. 그쵸. 네. 네, 그런 투자가 가능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역사적인 환율 차트를 딱 봤어요. 제가 네.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그랬더니 1980년대에 한 70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네. IMF 때 한 종가 기준으로 1,700원 정도 이렇게
움직였더라고요. 그죠? 환율이. 네. 그래서 계속 등락만 반복했더라고요. 이게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지를 않아요. 네. 그냥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박스권에서 계속 막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선을 딱 하나 그은 게 1,200원이었어요. 네. 아, 달러는 그러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이상에서 사면 잃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했어요. 1,200원 아래에서만 사자. 네. 예. 달러를. 네. 예. 1,200원 아래에서만 거래를 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원칙은 원래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건 손절매 잘해야 되잖아요. 펀트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다 네. 보니까 손절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예, 우리 막 손실 회피 편향 뭐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네네. 것들 못 하겠어요. 이게 말이 쉽지 못 하겠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예.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쵸. 상장 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자산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교환 비율이라서 0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까 700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대사에 와서는 900원 깨기도 좀 힘든 구조잖아요. 네. 내가 손절 안 해도 되고 또 제가 이걸 정부가 지켜주는 투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네. 만약에 환율이 너무 낮으면 우리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해줘요. 그렇죠. 오히려 또 너무 높으면 또 내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높아도 한국이 망하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좀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올려주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내려줘요. 그러면 손절매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 낮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못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가 너무 수입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예,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소위 그 적정선에서 환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물론 그 적정선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적정선이 제가 1,200원으로 이제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정해놓긴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을 선이 1,150원 정도 수준이래요.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최근 20년 동안에는 실제로 평균 환율이 1,130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간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됐다. 그치. 한마디로. 그럼 진짜 그 1,150원 언저리에서 그렇죠, 그 유지를 하는 것이 그 한국 그렇죠. 당국의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야 네.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이제 평안하게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환율이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주니까 내가 달러를 사놓고 그냥 손절 안 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또 1,200원 이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위기가 오면 오히려 오르는 자산이잖아요, 얘가.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원칙을 손절매 하지 말자 그럼 나 뭐 하지도 못하는 걸 뭐 내가 왜 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원칙 1,200원 아래에서만 사자. 네. 두 번째 원칙 손절매를 하지 말자. 세 번째 원칙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얻으려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 뭐 환율이든 주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아시겠죠. 제가 1,200원 아래에서만 샀는데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네. 손절매 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네.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단 1원도 잃지 않은 게 사실인 거예요. 그냥 저뿐만 아니라 이 원칙으로 투자했던 모든 사람은 잃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시겠죠. 이제 예. 야, 이 사기꾼아. 그럼 1,200원에 샀으면 아직도 사기꾼이야. 1,200원인데 그러면 1,000원으로 내려가면 돈 잃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여기서 묘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원화 투자 때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매매 방법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던 네. 제 매매 방법이 조금 이제 독특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 같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네. 여러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투자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게 뭐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네. 우리가 분할 매수는 되게 잘해요. 안 알려줘도 누가. 네. 물타기라고 하죠. 네, 그냥 떨어지면 또 사고 이상하게 안 알려줘도 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 매도예요. 네. 떨어지면 만약에 뭐 환율로 그냥 말씀드리면 1,000원에 샀고 그다음에 떨어져서 500원에 사면 네. 750원의 평단가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 현재 500원인데 750원을 기다려요. 네. 팔 때는 한 방에 팔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가 나는 분할 매수를 했고 분할 매도도 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제
독립을 시켰어요. 내가 매수를 할 때마다 넘버링까지 붙인 게 네. 넘버 1은 1,000원에 샀고 넘버 2는 500원에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넘버 2가 산 가격이 넘버 1이 산 가격과 그냥 별개의 독립된 네. 그런 구조라서 이 넘버 2는 500원에서 10원만 올라가도 수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분할 매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떨어질 때마다 넘버 1에서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다가 여기서 살짝만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딱 끝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500원에 산 게 510원에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넘버 2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 갖고 네.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우리가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든데 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는 투자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쵸. 예. 왜냐하면 이제 다시 510원이 500원으로 내려가면 또 사셔가지고 또 사니까. 또 510원 되면 익절하실 거니까요. 예. 그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네. 달러 투자를 할 때 저도 가슴이 뭐 새 가슴이고 네. 유리멘탈이라서 1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아, 네네네. 1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건 예로 들어서 제가 아주 잘 됐을 때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100만 원어치를 한 1,100원 정도에 샀어요. 근데 한 5원 정도의 환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이제 올랐어요. 네. 0.5%밖에 안 돼요. 참고로. 네. 0.5%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5천 원이 딱 벌리더라고요. 예.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원래 내가 샀던 가격으로 떨어져요. 또 샀어요. 네. 근데 또 몇 분 뒤에 다시 올라가요. 또 0.5% 나이스. 또 5,000원. 예. 네. 그렇게 해서 한 5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날에 25,000원을 버시고 신세계를 경험하셨겠군요. 네, 100만 원으로 25,000원이면은 정기예금 기준으로 1년치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네. 심지어 환차익에는 세금도 없어요. 그쵸. 예, 네, 그쵸. 세금이 0이니까 고스란히 다 내 돈이에요. 대박, 심지어. 대박. 네. 네, 그래서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고 네. 이 단기 트레이딩 같은 느낌이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은 무조건 안 좋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 그렇게 시작하지. 내가 네.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에 나오는 전략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름이 이런 거죠. 1,200원에 매수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네. 그럼 한 10원 정도 단위를 두고 20번을 아예 나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로 네네. 말씀드린 예. 건데 저는 한 5원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5원이요? 왜냐하면 네. 하루에 평균 등락률이 한 0.5% 정도 수준이라서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계속 수익 실현을 많이 하려면은 네. 너무 낮게 잡아도 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런 거죠. 1,200이 시작한다고 치면은 네. 그럼 이제 이 1,200원짜리가 1,205원으로 가면은 곧바로 익절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얘가 1,195원으로 떨어진다 추가 하면은 매수. 또 5% 추가 매수를 하고 또 그렇죠. 떨어진다. 1,190원까지 갔어요. 맞아요, 그럼 또 맞아요. 5% 추가 매수, 네. 1,185원에 또 5% 추가 매수. 그러나 그렇죠. 1,185원짜리 산 그놈이 1,190원까지 다시 돌아갔다 하면은 걔만 수익 그놈을 실현. 팔아가지고 네. 그놈만 수익 실현해서 이제 그거를 챙기는 거죠. 그렇죠. 익절. 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그럼 그 20번을 나눠가지고 네. 5원 단위로 들어가면은 그럼 저희가 1,200원에 매수를 시작했으면은 1,100원까지 가면은 내 돈이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환율이 1,100원에서 1,050원, 1,000원으로 떨어진다라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이름을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 지은 게 주식 투자는 네. 하방이 열려 있어서 한 7번 정도까지만 분할 매수하고 네. 멈추라는 의미였어요. 네. 근데 제가 달러 투자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제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700 스플릿이라고 제가 얘기까지 해요. 네. 계속 사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안 될 거예요. 문제가. 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더 네. 안전한 돈을 사는 행위잖아요. 예. 그리고 하방이 그 닫혀 있기도 하지만 아까 그 말씀드린 질문 또 계속해서 드리면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원화 베이스의 생활권에 살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자산 중에 집하고 만약에 차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죠?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내 원화 베이스의 자산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달러를 많이 사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베이스보다는 적을 거란 말이죠. 그죠? 좋은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예. 내 자산이 사실은 올라간 거예요. 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 전 재산이 1억이에요 이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그 20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1,100원에 다 소진을 했고 제가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어디서 조달할 게 없고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전하게 하려면 하방을 좀 크게 보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900원까지도 보고 설계를 하고요.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아 그러면은 5원 단기라고 치면요. 네. 그러면은 그 75 스플릿이 되네요.
그쵸. 그렇게까지 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되 어느 정도 내려갔잖아요. 네.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 많이 들어요. 네. 멈춰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분할 매수했잖아요 다행히.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인 투자 방법으로 투자했으면 몰빵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몰빵하는 것보다 평단가는 훨씬 낮게 잘 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네, 뭐죠? 다행히도 자 우리가 달러를 사는 행위는 돈으로 돈을 사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황금성 넘사벽이죠. 그 자체가 돈인데 그거를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정기예금에 넣으세요. 그 달러 RP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증권사에서는 달러 RP가 있고 네. 은행에서는 외화 정기예금이 있는데 외화 정기예금에 넣으면 지금 5% 이상 줄 거야 아마. 우와. 수익.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러요. 네. 달러 물렸어. 이거 자체가 돈이잖아요. 네.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기 전에 뭐예요? 환전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네. 예, 똑같아요. 이걸로 정기예금에 넣는 방법도 있고 미국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 네. 저는 미국 금까지 사봤어요, 심지어. 아, 네네. 예, 네. 그리고 미국 부동산도 살 수 있어요. 부동산을 네. 어떻게 사? 리츠 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얼티 인컴 같은 월배당 주는 애를 샀었어요. 금리가 낮았을 때는. 그래서 배당 계속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투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네. 달러를 매수하면은 기회비용 같은 걸 충분히 해지할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당연히 달러가 일단 이제 물렸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 이제 달러화 뭐 주식, 채권, 뭐 그렇죠, 금 그렇죠. 등등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그냥 이제 돈의 개념에서 있으면은 그냥 RP 넣어가지고 기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200원부터 달러에 들어갔는데 1,100원까지 내 돈을 소진하고 물렸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달러 RP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환율이 되면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00원으로 올라올 때는 다시 시작하는 다시 거죠. 이제 세븐 스플릿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돈이 모자르신 분은 적당히 설계를 한 다음에 돈이 다 소진되잖아요.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추가로 더 사란 얘기예요. 계속 사도 문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사고 자 이 철학이 아주 중요한데 책에는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달러 투자할 때 마음가짐 중에 이 되게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어요.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고 1만 달러는 1만 달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 1만 달러를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500원이 됐다라고 쳐요. 이 미국 사람이 슬퍼할까요? 아니요. 그 나라가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박일 거예요. 네. 아니 내 만 달러는 그냥 만 달러지. 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1만 달러 우리가 사 모았잖아요. 갖고 있으면 제가 심지어는 좀 아주 세게 말할 때는 제 자산이 만약에 달러로 다 바뀌잖아요. 네. 막 원달러 환율 500원까지 했는데 다 분할 매수해갖고 평단가가 뭐 한 700원 정도 수준에 제가 샀잖아요. 네. 저 그거 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 네네. 네, 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운 게 자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자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됐어요. 네. 이 1,000만 원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요. 네. 내 1,000만 원은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가치가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데 우리는 원화 베이스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구매력은 살짝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위에. 예, 네. 그리고 외국 물건이나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오른 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네. 1,200원에서 1,210원이라고 생각해 아, 보세요. 그렇죠. 뭐 상관없어. 아무 네네. 뭐 그죠. 수입하는 사람이나 뭐 유학 보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는 1,000만 원은 그냥 1,000만 원일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투자를 하실 때는 딱 그 개념을 머릿속에 심으시면은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핵 보유 국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화폐로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달러를 사는 행위가 전혀 위험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에서 그렇죠. 네. 출발을 하시면은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1,200원부터 매수 시작한다고 했다. 예. 20번에 나눠가지고 네. 1,100원까지 갔다. 예.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지면은 RP에 좀 이제 보관하고 있고 다시 1,100에서 1,200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 그 안에서 신나게 이제 트레이딩을 맞아요. 하고 예. 그리고 다시 1,200원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이제 달러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시 원화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환율이 지금처럼 1,20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원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묘수를 또 설명을 해주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거라 네.
제가 이제 안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면 달러 투자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 이해를 왜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질문해도 왜 사람들이 이 좋은 걸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제 잘못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안 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좋은 자리인 게 네. 믿음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강한국 작가님 이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한 5년 동안 이거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예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해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몇 년간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할 사람만 하세요라고 뭐 여기 말씀드리는 뭐 신뢰 이렇게 적으신 거 어때요? 여기 이마에. 적는다고 될까요? 이게 하여튼간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 못 믿겠으면 1달러만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세요. 1달러를 20번 나눠서 사는 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라고. 이럴까- 그죠. 잃어봤자 한 뭐 200, 300원 잃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은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도 사실 퀀트 권할 때 똑같은 말을 해요. 너 어차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비퀀트가 존재한다는 거를 너무 개탄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전 재산 퀀트에 박아라 하면은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100만 원으로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오해가 많아요. 오해. 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비롯된 오해. 제가 이제 이게 단기 트레이딩에 가까운 스윙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살 때 팔 때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조금 뭔가를 아는데 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수수료가 얼마인데 이걸로 무슨 단기 트레이딩을 하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거래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예, 이 달러 투자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그게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증권사에서 한 이제 1%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살 때는 1,010원에 사야 되고 팔 때는 990원에 파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그 최대 95%까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 거래하면은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 사고 팔면은 거래세까지 합해 가지고 한 3,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얘는 1,000원. 1,000원이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쵸.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제가 그래서 가장 거래 비용이 낮다. 세금도 없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조금 전에 1,000원이 기존 환율이면은 990, 1,010이 아니라 1,000.5에서 999.5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1원만 오르면 내가 샀던 가격 기존 환율보다 1원만 오르면 수익이에요. 그때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5원의 환차익을 얻었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6원 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6원 올랐을 때 파셔서 5원을 실제로 버신다. 그렇죠. 네. 5원의 환차익을 얻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도 이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 자산을 아예 반반으로 나눠 놓는다.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이제 한 20만 불을 이제 달러에 놓고 한 2억 원을 원화에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1,200 이하일 때는 달러를 가지고 세븐 스플릿을 하고 그리고 1,200 위로 올라가면은 원화로 세븐 스플릿을 한다. 원화에 투자하는 거. 달러로 원화에 투자하는 걸 제가 이제 원화 투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원화로 달러 사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아니 근데 달러로 원화를 왜 사? 어떻게 사?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 우리가 이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달러만 갖고 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아요.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바닥이야. 그러면 쌀 때 사야 된다면서 네. 원화를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게 원화 가치가 1,200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니까 그냥 올라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더 크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원화를 달러로. 예. 그러니까 환전하고 재환전이 있으면 재환전 먼저 시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그렇게 비현실적인 게 아닌 게 요즘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거 팔면은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당장 이러면 오늘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1,350원부터 사실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게 내가 1,350원 들어갔는데 이러면 1,355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입절하는 거고 1,345원이 됐다 하면은 원화를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죠. 제가 심지어 이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제가 투자 내역을 블로그에다가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 얼마에 몇시 몇 분에 얼마의 환율에 샀는지 얼마의 환율에 팔았는지.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 원화 투자한 거를 판 게 나와요. 네. 예, 원화 투자한 걸 팔았다는 거는 제가 높은 가격에 달러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네. 달러를 다시 매수한 거예요. 네, 달러의 매수가 곧 원화의 그 매도예요. 매도니까요. 예.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리고 제가 그 기록을 다 남겨놨으니까 네. 뭐 계좌가라 인증해라. 저는 그냥 기록을 다 남긴다니까요.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어디에 남기셨습니까?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지금 엔화 투자만 하더라도 거래 기록이 한 200~300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거래할 때마다 그냥 한 5초 이내에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그냥 그 블로그 이름이 경제적 뭐죠? 자유를 찾아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죠. 네. 오케이. 네, 그쵸. 못 믿겠는 분은 그거 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뭐 제가 뭐 그걸 조작한 게 아니라 그 댓글들도 다 달려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말로 해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블로그에서 실전 그거 보시고, 그리고 그 이 책은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안 읽으면 바보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인센티브 같은 거 받으시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 이렇게 예, 예. 왜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주시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쵸. 이게 안 읽는 사람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엔화 얘기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게 엔화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모든 화폐에 다 가능한 거잖아요. 유로화, 스위스 프랑, 그 저기 파운드, 뭐 위안화.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위엔화를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엔과 원화를 요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로화까지는 하고 네? 유로화. 네. 예, 유로화가 작년에 엄청나게 하락했었거든요. 네. 예, 원달러 환율보다 더 낮았었어요. 그 전직 때문에, 예, 그죠? 그때 이제 가격 메리트 때문에 제가 했던 거고, 저는 이제 주로 달러를 중심으로 하고 엔화도 사실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너무 뭐 30년 만에 최저치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이 기법으로 뭐 위안화도 하고 뭐 파운드화도 하고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심지어 코인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 저는 달러가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네. 아까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예금만 넣어놔도 5%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이걸 다 이해하신 분들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같이 하셔도, 왜냐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모든 투자에 통용이 되는 가장 안전한 투자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근데 120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엔화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네. 지금 이제 상단 하단선을 볼 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평균보다 훨씬 더 바닥에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엔화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네. 작년 4월에 이상하게 엔화도 100엔당 한 1,2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엔화도 1,200원 지금 미친데 해도 돼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는 안 해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엔화는 달러 투자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요? 어렵다는 게 수수료를 적용해 주는 경우도 되게 제한적이고, 95% 이렇게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회비용 해지가 좀 힘든 게, 아까 달러는 그냥 예금에 넣어놓으면 5% 이상 준다 했잖아요. 걔는 0이에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치.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현찰로 달러를 거래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엔화는 현찰 수수료도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1.5%나 돼요. 아이고. 예,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서 제가 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어느 날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엔화 환율이. 그래서 why not? 하면서 그때 들어가셨군요. 예, 이건 가격 메리트가 너무 높아서 나 네. 이때부터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작년 4월에 1,000원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넘버 13 정도까지 갔으니까 네. 13번의 분할 매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계속 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000원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예. 12번이면 930원까지. 그치. 그러니까 5원 곱하기 13이니까 예. 한 935, 30까지 내려가셨네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나누기 5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구조가 안 나와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왜 그러냐면은 5원 이상 하락했을 때 사라는 거는 내가 계획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계속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치. 예, 예. 내가 어느 날 그냥 뭐 한 3일 만에 딱 봤는데 5원보다 더 떨어져 있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쵸. 예. 더 싸게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얘기 이렇게 좀 마치면은, 네. 1,000원 밑에서 사서 출발해갖고 넘버 13까지 산 게
한 930원까지 하락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1,000원 이상으로 올랐어요. 다 수익 실현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올해 5월에 다시 1,000원으로 이제 올라가 있길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돈은 다 벌어져 사람들이 네. 구조를 했으면 이제 엔화 지금 또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했어 일단. 그런데 다시 1,0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980원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도 당연히 맛을 봤으니까 하겠죠? 네,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80원에서 97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환율이.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네. 엄청 벌었겠네요, 사람들이. 넘버 원이 그러니까 원래 내가 사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낚은 거지. 네. 엔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낚은 거야. 엔화 투자자들. 저는 그냥 계획대로 했어요. 전 30번 나눠서 투자합니다라고까지 밝혔고 미리. 네. 980원에서 970원에서 샀는데 980원에서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해피하겠죠? 많이 살 걸. 네. 그래가지고 저는 30번 나눈다고 했는데 한 5번 정도 사고 투자금이 소진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야. 욕심부린 거죠. 예, 근데 그게 9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5원 하락하면 산다고 했지 5원을 정확하게 맞추진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것처럼 지금 5원 하락할 때마다 사면 사실은 넘버 한 2, 30 가야 되는데 지금 900원인데도 저는 넘버 10이거든요. 오늘 샀어요. 심지어 넘버 10. 아, 그래요? 네네. 네.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5월 달 정도에 980원에 진입을 해갖고 930원까지 올라갔다가 900원까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미 수익 구간이에요 저는 심지어. 하락했는데도 수익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사실 이게 980원부터 들어가서 지금 900원까지 떨어지면 엔화로 손실을 받겠거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930원에 들어간 엔화가 935원까지만 가도 수익 실현. 그렇죠. 그리고 다시 930원에 들어가서 930원이면은 수익 실현. 그 좀 내려가가지고 915원까지 갔다. 그럼 얘는 920원일 때 수익 실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계속 수익 실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자체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묘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투자 대상 자체도 되게 안전하고 네.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주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좋으냐 내려서 좋으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라고 그치, 이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네. 나머지 이제 지금 물려있던 애들까지 다 수익 실현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제 증권사가 굉장히 이제 수수료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은행은 또 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준 환율이라는 게 네. 다를 때가 있어요. 약간 네. 이건 이제 고급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준 환율이 은행마다도 달라요. 네. 그리고 증권사하고도 달라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아비트리지가 가능해요. 그죠, 그죠. 예. 예를 들면 A 은행은 1,000원인데 기준 환율이 네. 그러니까 은행의 마감 시간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B 은행은 1,005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A 은행에서 사서 B 은행에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군요. 네,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은행, 거의 모든 플랫폼을 다 사용해요. 이야, 죽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복잡하니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은행 한 곳하고 증권사 한 곳을 여기다 이제 추천을 해놨는데 그것만 쓰셔도 되고 심지어 증권사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세븐스프릿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경험이 늘었잖아요. 6년 정도 했으니까 그쵸, 네. 좀 고차원의 뭐 다른 것도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도 제가 선을 넘는 달러 투자라고 별개의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 그냥 맛만 보여드리면 제가 10억 원 정도를 이거는 분할 매도도 안 해요. 심지어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는 저 한 방에 그냥 투자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에서 1,000원에 네. 사가지고 하나은행이 1,005원이다 그렇죠. 하면은 국민은행에 사서 그 10억에 해당하는 달러를 저기 그 하나은행으로 보내서 곧바로 네. 1,005원에 환전해 버린다 이거죠. 그 이제 예를 드린 거고 네. 정확히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다른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성사를 말씀드려 여러분들 좀 움직이시잖아요. 제가 10억 원어치를 엔화였어요. 심지어 그거는 엔화를 샀어요. 네. 한 5초 있다 팔았어요. 네. 1,500만 원 벌었어요. 이것도 Yeah.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 100만 원으로 5천 원 벌고 이런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네. 아, 이거 뭐 커피값 버는 거 막 이런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6년 전에 이 달러 투자 시작하신 분이 막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와이프한테 이거 진짜 잃지 않는 좋은 투자라고 얘기해서 하는 걸 보여줬더니 와이프가 하루에 3천 원 벌고 막 2천 원 벌고 이러니까 때려치우라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금액을 올려야지 인간아.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좀 그 아주 상위 밸류의 그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네. 지금 매월 현금 흐름이 달러 투자, 엔화 투자로 본인 월급을 넘어섰어요. 짱짱맨. 야, 그러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렇게도 가능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퀀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좋은데 시도해 보세요. 아니 시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1달러로 해봐 1달러. 네, 그냥 잃어봤자 몇백 원, 몇천 원일 테니까 나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증권사 안 하고 그냥 선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수수료가 더 적을 것 같은데. 아, 네. 선물로 하면 제가 네. 그 ETF나 펀드 상품도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해요. 이것조차도 예.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거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네. 아까 제가 기회비용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우리가 달러를 사면 걔로 나중에 물렸을 때 예금에 넣어도 수익이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ETF에 투자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오를 네. 때까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게 월배당을 해주는 달러 ETF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ETF로 하더라도 기다리는 동안 현금으로 만들면서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구조는 앞으로 나올 건데 지금은 하지 마시라. 그냥 현금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사실 저는 이 방법을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왜 그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인 그 왜 초록색 책이 있잖아요. 그 나는 주식 대신 달러 투자한다 그 책. 예, 저는 당연히 그 책을 읽었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한테는 새로운 거는 아닌데, 자, 저는 왜 이걸 안 하고 있는가? 일단 이게 좀 많이 귀찮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배가 좀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5원 오를 때마다 이제 팔고 내릴 때마다 사는 거를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자주 안 해요. 지금은. 아, 그쵸. 이제 작가님도 이제 많이 이제 배가 부르셨으니까. 네, 저도 불러가지고 이제.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거 자동 매매로 그 시스템 만드시는 거 안 하시나요? 아,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저희가 달러 리치라는 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를 기록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냥 사면은 이게 합해져 버려요. 그냥 평단가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까먹잖아요. 내가 언제 네. 살지 하면서. 그래서 예. 제가 달러 리치라는 앱을 제가 쓰려고 맨 처음에 이제 엑셀에다 기록하다가 막 공매도 막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플에다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네. 이거 만든 김에 뭐 다른 사람들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포를 했는데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쓰고 있어요. 오, 예. 그거를. 엄청나네. 네, 네.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그게 이제 회사화가 돼가지고 네. 저희 회사도 설립하고 저희가 저기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예. 정부에서 하는 그것도 돼가지고 네. 지원금도 받고 이야. 그리고 지난달인가 저희가 투자 유치도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초기 투자 들어와가지고 예. 그 회사가 지금 한 30억 밸류 정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뭐 5원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네. 이 회사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이라서 그걸 하고 있고 네. 그 앱이 지금 이제 향후에는 자동 매매까지 가능한 구조로 가려고 현재 개발 중이다. 대박. 보시면 돼요. 대박. 야. 조금 전에 공매도 살짝 언급하셨거든요. 네. 책에도 근데 이제 좀 뜬금없이 이제 이게 환율이 1200 넘어가면은 달러 공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왕 아까 제가 아비트리지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질문 주셨잖아요. 내가 20번 나눠서 1,100원까지 다 샀어. 네. 돈도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아까는 그냥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그냥 네. 초보자들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냥 예금에 넣으세요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리스플릿이라는 방법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공매도라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네. 먼저 리스플릿 설명드리면은 그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책을 봐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이 리스플릿도 막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긴 할 텐데 네. 내가 1,100원까지 샀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그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0원까지 산 걸로 다시 스플릿이 돼요. 오케이. 네. 그 갭을 더 넓혀주는 거죠. 근데 내가 매수한 평단가는 똑같은데 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매수한 게 올라가겠죠, 대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팔고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공매도는 우리 공매도가 그거잖아요. 남의 주식을 사다가 네. 아니 빌려다가 네. 내가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가지고 갚아서 그러니까 쇼세 베팅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이 달러도 그 공매도가 가능한 게 네. 내가 만약에 1,100원에 마지막으로 샀어요. 네. 근데 얘가 하락할 거라는 걸 내가 알겠어 이제. 네. 하락한다라는 거를 어떤 자료를 보면 아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비트리지에 있어요. 네. 확실히 여기서 비싼 가격에 팔고 여기서 싼 가격에 되사면 평단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왜냐면 여기 그냥 진짜 갑자기 공매도 개념이 나오던데 네. 이제 그 나머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보이거든요. 그게 선을 넘는 달러 투자라는 네. 이 별도의 약간 고급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제가 네. 여기서 소개만 하고 네. 그냥 넘어가기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매수 평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어떻게? 네. 내가 넘버 1, 2, 3, 4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는 이 자아가 분열된 거잖아요. 투자자가. 네. 예. 예를 들어서 넘버 10이 넘버 1 걸 빌려다가 먼저 팔고 네. 다시 싸게 산 다음에 네. 되갚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는 달러를 못 빌리지만 내 10개로 나눠진 자아 중에 1, 2, 3한테는 빌려다가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저는 책도 읽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작가님이 맞아요. 이해하신 거를 이 예. 질문만 봐도 제가 아는데 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기초부터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달러 물렸을 때도 탈출할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주 심플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1200 밑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1200원부터 사기 시작해 가지고 5원 떨어질 때마다 내 돈의 5%를 투입을 한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내려갔는데 1880원에 샀는데 다시 85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제 파는 겨. 네, 그죠? 그럼 이제 그걸로 5원을 벌고 다시 내려가면 또 계속 사다가 예를 들면 1160원에서 1170원에 갔다. 그럼 또 팔아서 좀 벌고 다시 60원을 떨어지면은 다시 사고 또 70원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달러뿐만이 아니라 사실 엔화나 딴 화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환율이 지금처럼 1200 이상이면은 달러가 있다라는 이제 그 가정하에 원화도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작가님의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네요. 네네. 예. 자, 근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가장 어두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00만 원짜리 주식이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달러 등 이제 외화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터키 리라화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매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IMF 전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한 600원에서 900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후에는 계속 900원에서 한 1,6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600원, 900원짜리 환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IMF 후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달러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하도 부채를 많이 찍어내고 레이 달리오도 맨날 이제 책에서 그런 말 하죠. 이제 모든 화폐 시스템은 언젠가는 붕괴를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화나 원화가 이제 장기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하방 리스크가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질문이죠. 네. 일단은 제가 질문을 미리 봤는데 터키 사례는 좀 착각하신 것 같은 게 터키 리라화는 터키 달러 환율을 보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유로로 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달러 터키 환율로 보시면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 거예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그 사람들 국민한테는 너무 좋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철학적인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자 제가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저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달러 투자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뭔 상관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지위를 얻은 게 아니라 에너지도 갖고 있고 강력한 국방력도 갖고 있고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나라의 돈인 거예요. 네, 그죠. 그 나라의 돈하고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인데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터키처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해 버려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1달러를 살려면 막 한 1,000만 원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막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거. 근데 그 반대의 상황. 우리나라가 너무 잘 돼. 미국보다 훨씬 잘 돼 가지고 환율이 막 500원 그런 상황이 500원 되고 300원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 많잖아요. 네. 예, 이미 수익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는 달러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네. 반대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요. 달러 투자에 몰빵하세요라고는 못 해요. 근데 콘트도 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주식 투자는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조차도 제가 몰빵하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자산 중에 일부를 그리고 제가 이제 현금 흐름에 좀 집중된 투자다 보니까 네. 저처럼 막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네. 100만 원 정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음.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도 한 100만 원 배당 플러스 해가지고 돈을 벌고 네. 뭐 부동산 투자로도 상가 하나 사서 100만 원 벌고 그리고 이 달러 투자도 1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잘 네. 맞춰서 하면 그러면은 300만 원 생기잖아요. 네. 예, 그걸로 경제적 자유를 당장이라도 이룰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부동산 자산이 원래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건물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있을 때도 경제적 자유를 못 이뤘었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네,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네. 저도 회사도 이제 회사에서도 월급도 끊기고 막 이래 보니까 막막했었는데 이 달러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이 나와가지고 그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고 달러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일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마시고 일부 자산으로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자산이고 그걸로 한 100만 원 정도만 만드는 구조를 만드시라. 더 욕심내고 미국을 믿는 분들은 더 하셔도 돼요. 제가 오펜하이머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핵무기를 만들 정도 지금도 못 만드는 걸. 그래서 80년 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미국에서 무슨 진짜 외계 기술 같은 거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발표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찍어내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양적 완화, 양적 긴축 뭐 마음대로 지들이 하면서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네. 예, 그래서 미국이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제력이 항상 미국이 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투자해 놓는 게 좋다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요약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최악의 순간은 이제 이 평균 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나라가 절대 우위를 잡는다라는 건데 네. 이제 진짜 만에 하나 이제 한국이 정말 절대 우위를 잡아 여기 초전도체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막 500원, 300원이 되는 거예요. 초전대체가 만약에 되면은 갑자기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500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달러 그 투자한 그 돈은 좀 아쉽겠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자산이 가진 이제 엄청 큰 한국 거죠. 부동산 주식이 맞아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예. 그리고 우리 원화도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해외 나가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렇죠. 갑자기 해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원화가 똥값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은 우리 달러화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도 오히려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그렇죠. 거죠. 달러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훨씬 어떻게 낫죠. 됐든. 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그 애국자로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사실 이제 제가 달러 투자할 때는 애국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정부가 중간을 맞추기를 원한다면서요. 우리 이 투자 방식은 환율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달러를 막 매수해가지고 환율을 낮춰주고 뭐 반대 상황에서는 매도해가지고 환율을 높여주고 막 이런 활동들을 우리 개인이 해주거든요. 그럼 나라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러 투자하는 사람도 애국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네. 예, 정부가 사실은 그 환율 개입을 하거든요. 네. 환율이 너무 높으면 막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풀겠죠 더 풀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낮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조금씩 해주면 나라에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애국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어두운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전 재산에 몰빵하지는 말아라. 네. 딴 것도 하고 이제 일부러 이거 하라는 거고. 저도 근데 솔직히 이제 한쪽 화폐가 절대 우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가는 거의 확률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제 IMF 후부터 25년까지 이제
한국과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의 균형이 어쨌든 절묘하게 맞아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엄청 대단히 빨리 바뀔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그게 사실 이제 마음에 안 놓이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러 대 유로 또는 달러 대 엔 이런 것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달러 엔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네. 하냐고. 안전하지 않은 돈으로 안전한 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기축통화와 중기축통화끼리 이걸 하면은 안전한 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달러 유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것도 뭐 의미가 있긴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1980년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제가 보기니까 한 70부터 160까지 움직이긴 했는데 결국은 다 100으로 수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6인가 그럴 거 맞아, 같잖아요. 106이죠. 예. 네.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 이상하게 그러니까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아니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서 이제 어떤 나라의 환율이 너무 강해지면은 일단 그쪽이 수출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약화되겠죠. 또. 저쪽은 또 이제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쪽에서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맞아요, 다시 이제 맞아요.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찾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질문 있으시다고. 예. 제가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제가 한 6년 전도 달러 투자 그리고 이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아마 개인으로는 달러를 가장 매수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몇천억이니까. 네. 네. 뭐 천억 단위 이걸 누가 개인이 사요?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으니까 맞아요.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질문해요. 뭐 중동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대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환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로 대답해요. 몰라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네. 제가 지금까지 단 이론도 잃지 않았던 비결이었어요. 그쵸, 그거 네.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좀 예측을 하는 순간 분할 매수가 안 돼요. 예, 만약에 내가 오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분할 매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 방에 살려고 하지.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내린다, 오른다를 갖다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전문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환율 등락을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공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도 이걸 예측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대응하는 투자예요. 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것만 하면 돼요. 예, 그 예측 안 해도 되는 투자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환율 예측이 막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오해죠, 오해 그것도. 예,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환율 예측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라는 말만 적혀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계속 이제 분할 매수하고 맞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거. 그거를 그냥 무한 반복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주 길게 봐가지고 결국 환율은 평균 회귀한다. 이제 그것만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작가님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요, 제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교육 자료로 내가 활용해야겠어. 참고로 제가 뭐 돈 드린 거 없습니다. 네, 저 받은 거 없습니다. 네네. 예. 이 자매품 지금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인데 자매품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참고로 이거 출판사에서 바꿔다 이거 제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작가님 바쁘신데 이제 뭐 모셨고요. 바쁘지는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 주셔서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매우 높은 환율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000원으로 시작해 보세요. 1달러로. 그러면 이게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맨날 사람들이 뭔가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면은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아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막 그거 안 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대단히 게으르기 때문에 늘 안 되는 그 뭐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당신 시간 있어봤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제 잠자고 끝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고 한번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보시라라는 게 제 추천입니다. 네, 요걸로 이제 마감을 슬슬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